카무트 리조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조또. 네. 이게 지금 근데 우유처럼 보이는데 네네, 제가 맞습니다. 보기에는 크림 리조또 같은데요? 네, 크림 리조또인데요. 사실 크림 리조또 하면은 뭐 생크림이라든지 이런 열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열량을 높이지 않고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재료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재료를 보시면은요. 저는 요거 카무트로 밥을 좀 지어 왔어요. 쌀을 전혀 섞지 않고요. 약 2배 정도의 물을 넣고 미리 전날 불려 놓으시면은 그냥 불려 놓으시고 주무셨다가 다음 날 밥을 지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해 봤고요. 그리고 이제 채소들, 가전 채소들 준비하시면 되는데 뭐 토마토라든지 그리고 양파, 브로콜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이제 크림의 풍미를 주기 위해서 오늘은 이제 우유를 넣을 거고 여기에 이제 체다 치즈, 슬라이스 치즈 한 장에 그리고 약간 걸쭉한 식감을 주기 위해서 루를 만들 건데요. 루라는 거는 우리가 뭐 카레라든지 또 약간 걸쭉한 덮밥으로 드시는 것들 보시면은 농도가 있잖아요. 이제 농도를 주기 위해서 버터를 이제 밀가루를 넣어서 볶아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뭐 우리 집 냉장고에도 다 있는 그쵸. 네, 흔히 볼 수 있는 재료여서 준비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카무트 밥만 미리 좀 넉넉하게 지어 놓으시면 소분해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올리브 오일을 좀 둘러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한 입 크기 이렇게 좀 작게 썰어 놓은 채소들을 이제 볶아 보도록 할게요. 브로콜리. 이거 브로콜리 말고 뭐 다양하게 또 딴 거 넣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파프리카 넣으셔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집에 남아 있는 채소들 조금씩 뭐 가지 넣으셔도 되고 그리고 네. 대파를 넣으셔도 되고요. 겨울철에 또 파 맛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냉장고 뒤적뒤적해서 남은 야채 이런 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볶아주시고요. 잘게 썰었기 때문에 뭐 살짝 식감이 남아있을 정도까지 볶으셔도 되는데 너무 오래 볶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볶아주시고요. 자, 어느 정도 이제 볶아졌으면 한 켠으로 이렇게 살짝 밀어주신 다음에 네. 옆쪽에 버터를 적당량 둘러주세요. 맛있겠다. 벌써 맛있겠어요. 아니 뭐 버터 들어가면 뭐 다 맛있죠. 여기에 밀가루를 밀가루요? 예, 버터에 밀가루를 볶아주시면 와. 이게 좀 생소해요, 그렇죠? 그러게요. 버터 위에다 밀가루를 볶는 거. 네, 이렇게 해서 버터에 볶아진 밀가루가 전체 농도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걸쭉하게. 아, 요게 이제 루라는 거죠? 방금 네, 말씀하셨던.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버터는 옆에서 볶아주시고요. 네. 불을 살짝 줄여주신 다음에 타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 오늘의 주인공인 네, 카무트. 채소도 다 넣어주시고 카무트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카무트 익힌 거죠? 네. 밥, 카무트 밥이죠? 예, 물을 2배 정도 넣으셔가지고요. 취사 버튼 누르시면은 네. 이제 카무트 밥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고슬고슬하게 지어지기 때문에 예, 들어갔을 때 톡톡 씹히는 식감도 굉장히 좋고요. 향이 벌써 너무 좋네요. 네. 그리고 그 위에다 이제 우유. 우유를 넣어서 두려주시면 돼요. 쌀 안 넣고 카무트만 100%네요. 네, 카무트만 넣었어요. 아, 저는 이 카무트가 진짜 맛있어서 좋아하거든요. 근데 식감 자체가 그 톡톡. 옥수수 터지는 거. 네, 터지는 그 식감이 너무 좋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식사를 빠르게 하기 때문에 또 많이 먹게 되고 그런 것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카무트 같은 경우에는 톡톡 씹히면서 그런 씹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식사를 드시는 시간도 좀 천천히 오래 씹게 되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우유 양이 반 정도로 졸아들어서 걸쭉해지면은 소금 간 살짝. 살짝만. 사실 간을 그렇게 세게 하지 않으셔도 네. 이 채소에서 그런 풍미들이 많이 우러나오기 때문에 예, 간도 좀 약하게 하셔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치즈는 언제 들어가요? 선생님? 예, 치즈는요. 다 익었을 때 마지막에 치즈를 넣어서 이제 풍미를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치즈 같은 경우에는 뭐 슬라이스 치즈 넣으셔도 되고 또 우리 피자에 뿌려 드시는 예, 파마산 치즈 있죠? 이렇게 봉투 하나 오면은 그거 이렇게 뿌리셔가지고 치즈 풍미를 좀 주시면 됩니다. 네, 피자 시키면 그거 다 안 먹거든. 맞아요. 그렇죠. 냉장고에 있어요. 남아요. 네, 이렇게 이제 치즈가 녹으면서
조금 더 농도가 생겼죠. 네. 이렇게 어느 정도나 끓여주면 완성이에요? 지금 또 식으면은 이 수분이 좀 더 걸쭉해지거든요. 이렇게. 아. 또 기호에 따라서 조금 더 걸쭉한 게 좋다. 아니면은 이렇게 스프처럼 이렇게 떠서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기호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일단 카모트는 다 익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이 정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아침에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부드럽으니까. 그렇죠. 잘 넘어가니까. 네. 이렇게 해서 우리도 먹어볼까요? 네, 앞에 네. 있으니까요. 저 못 참고 먹고 있어요. 색감도 너무 이쁘죠. 아니 맛있어서 당뇨 있는 분들 예 맛있게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그쵸. 특별식이 될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식감이 좋네. 네. 맛도 있지만 그 카무트가 톡톡 터지는 그 식감이 뭔지 네네. 알겠어요. 식감이 진짜 좋죠. 이윤철 아나운서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카무트를 좋아하지만 네. 이렇게 먹으니까 또 색다른 무슨 양식 먹는 것 같은데 맞아요. 문제는요. 당뇨 있는 분만 위해서 당뇨식을 특별식을 해서 그 양반만 주잖아요. 그럼 다른 식구들은 그걸 잘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는 아내와 같이 아이들과 같이 먹어도 온 가족이. 다 좋겠어요. 이 아내들이 특히 이게 또 다이어트에도 좋을 것 같고. 근데 네.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뭐가 있습니까? 예, 카모트에는요 식이섬유가 상당히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요 과다하게 드시면 속이 좀 더부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량이 하루에 120g이거든요. 이 120g 자체를 적정하게 지키셔서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카모트는 캐나다에서 엄격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재배되고 있으니까요. 꼭 정식 수입된 카모트 식품인지 확인하시고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